자, 이번 시간에는 복잡도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술 동향에서는 이 복잡도 이론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물론이고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고 또 복호화를 하고 전자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이나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복잡 다단한 거로 사용할 거냐. 단순하게 풀려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를 쉽게 누구나 해독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는 있으나 마나하죠. 그러니까 이 복잡도라는 건 바로 뭐다? 사람이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이 어디냐.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더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기계라고 하면 그걸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나 컴퓨터나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암호화시키거나 패스워드를 만들 때 가능한 어려운 쪽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능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 살펴보죠. 자, 복잡도의 내용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계산 과정에 필요한 자원, 시간이나 기억 장소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죠. 컴퓨터를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 장소도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복잡한 계산이었더라도 우리는 시간이나 기억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에서는. 그런 계산의 한 이론이다 이거죠. 컴퓨터는 무엇이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을 정확히 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에 4승은 얼마예요? 16이죠. 2를 4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2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2에 만승?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돼. 어떻게 하라는 거는. 그러나 이걸 계산하는 시간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데이터를, 결과를 기억시킬 수 있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간에 멀리 걸려서 해결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판단도 해야 되고. 자,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시간이 너무 걸려 해결하지 못하는 계산이나 문제 알고리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걸 추정을 해야만 우리가 좀 더 패스워드에 대한 안전성, 공격자에 의해서 내 정보를 뺏기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의 알고리즘을 NP, Non-Polymorism이라고 해서 비다항식이라고 해요. 반대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문제가 컴퓨터의 자료 구조나 정렬 알고리즘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폴리노미즘이라고 그래요. 폴리노미알. 다항식, P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P, 그 다음에 NP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NP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P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내가 풀었던 문제는 P 문제예요. 그러나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문제는 NP 문제입니다. 그런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어려운 문제가 P 문제가 되죠. 쉬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P, 다항식 문제라고 하고 할 수 없는 문제는 NP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건 아예 그 알고리즘 자체가 없는 거 있을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이나 기억 장소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계산을 내지 못하는 것도 다 NP다. 그러니까 P하고 NP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돼. 딱 정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아는 문제는 P, 몰랐던 문제는 NP, 풀 수 있는 문제는 P,
못 푸는 문제는 NP. 그런데 NP 문제라도 해도 거기서 내가 해결이 됐거나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려서 해결이 됐다면 P 문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암호화 기법들에서 주로 나온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NP 문제를 이용해서 그래서 암호화를 시키는 것은 네가 이걸 푸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금고 딱 집어넣고 막 경비가 온다 해서 빨리 하라. 그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다 풀 수는 있어. 그런 형태로 어렵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도 이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NP와 P의 관계를 보세요. NP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P는 NP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P, NP. 그러니까 결국 NP는 어려운 문제고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딱 성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P 문제는 내가 알았던 문제야. 근데 몰랐던 문제는 NP였다가 그 NP 문제를 알게 되니까 P 문제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P는 NP의 부분 집합이지만 진 부분 집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결국은 다 P가 진 부분 집합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언젠가는 과학이 발전돼서 시간이 발전돼서 풀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과학자들 보면 이건 도저히 못 풀어. 한데 시간이 지나고 세계가 발전되고 세대가 발전되고 하면 결국 해결해 내잖아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NP 문제였다면 결국은 또 해결해 내면 P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결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어려서 풀지 못하는 문제이지만 NP. 해설을 보고 이해하거나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NP 문제가 P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규정을 끊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P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하다 문제가 다 넣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까 이해 만승이라면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NP 하드 문제입니다. NP 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컴플레이트 문제가 또 나오는데 완벽한이라는 얘기죠. 당식으로는 표현돼서 당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 아니면서 여기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NP 하드 문제는 모든 해법을 다 넣어봐야 된다. 고경우수를. 그리고 이건 해법이 나와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NPC 문제라고 그래요. 컴플레이트 문제라고 그래요. 즉 NP에 속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P 컴플리트 문제 중에서 하나도 P 문제에 속하는 문제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속하는 겁니까? NP하고 P가 서로 같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NP 문제들은 다 사고가 될 테니까 뭐 그런 경우 어디 있겠어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추정. 자, NP 컴플리트 문제 중 하나라도 단시간에 풀 수 있다면 NP 문제도 단시간에, 즉 P 시간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단시간에 풀지 못했다. NP 컴플리트는 단 한 번도 단시간에 풀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연태까지 나왔던 문제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다 NP 컴플리트, NP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NP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직장 상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시했어요. 근데 이 직원은 나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자책해. 이건 NP 문제가 아니에요. 컴플리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라고 봐야죠.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 하니까. 두 번째 직원은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주장한다는 걸. 이것도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왜? 수와 많은 학자, 천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어? 이건 나는 해결할 수 없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풀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다시 해결이 되겠지만 NP 컴플리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거냐 말 거냐. 풀 수 있다면
풀 수 있다면 그걸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yes냐 no로 판단하는 판단성 문제들을만 다룬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NP 컴플리트 문제는. 자, 그래서 알고리즘 적용을 보면 동적 계획법, 탐욕적, 재기적, 근사, 배낭이죠. 동적 계획법은 어떤 문제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법이 있어. 이게 다 문제라고 하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얘네들 판단해서 계산하는 이런 것들 동적 계획법이라 해요. 내가 어디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어. 일정을 잡고 싶고 비용을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한꺼번에 추정하고 예측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계산해봐라. 하루하루 비용이 얼마 들으냐. 그걸 갖고 합치면 전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죠. 어떤 문제, 과학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과학 문제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놓고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 전체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동적 계획법. 탐욕적 알고리즘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컴퓨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컴퓨터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직관적인 거 있잖아요. 직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그 무선 자동차가 있잖아요. 무선 자동차 쭉 가다 보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겠지. 앞에서 사람이 쓰면 사람이 서야죠. 그죠? 서야죠. 아니면 좌회전을 틀어야죠. 맞습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겠지.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어.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니까 트는 게 낫겠다 싶겠죠. 그래서 틀었더니 인도에 사람이 많아. 한 사람이 죽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는 꼴이 돼버리죠. 그럼 이 과연 컴퓨터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쪽 많은 사람보다 이런 판단이 기계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 탐욕적 알고리즘에서 이제 배낭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기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또 쓰는 거죠. 한 번 쓰고 또 쓰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만약에 서브 프로그램이 있다면 뒤에 또 나옵니다. C 언어에서 자기 자신을 불러요. 자기 함수 안에 자기 함수를 불러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오류가 없이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방법을 재기적 알고리즘. 근사 알고리즘 말 그대로 근사. 이거는 NP 문제들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근사값은 낼 수 있거든요. 배낭 알고리즘 뒷부분에 자 하나씩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최적화 문제 부분 문제대로 최적화들로 구성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최적화를 구하는 기법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전체 문제를 구하려고 할 때 부분화 시켜서 구해서 최적의 해를 구해서 전체의 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나왔던 내용 때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어려워요. 가장 좋아 보이는 해법을 선택한다. 탐욕적. 이거 조금 이따 봐요. 재기적 알고리즘은 같은 알고리즘을 반복한다라는 뜻이고 근사 알고리즘 문제는 최적화한 답을 구할 수 없어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계량하도록 하는 근사해법을 수행한 알고리즘이다. 배낭 알고리즘은 어떤 도둑이 배낭에 물건을 훔쳐서 집어넣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바로 NP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들을 보죠. 다음 설명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 금방 얘기했던 말이 좀 어려워요. 최적화가 어떤 문제, 한 큰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죠. 동적 계획법을 말합니다.